그야말로 최악의 피프티 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앞서 올려드린 영상들, 제가 또 후반부에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들까지 그야말로 이 피프티 사태, 더 이상은 돌이키기가 어려워졌다. 아니죠. 돌이키기 어려워졌다가 아니라 이제는 피프티 멤버들 역시 공범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이런 말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근거 없이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상당히 신빙성 있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심각한 피프티 사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후반부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이 확정이 되면서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B사, 백이사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 이 한 명의 출연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죠. 외부 세력, 가스라이팅, 템퍼링.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러한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 B사, 백이사 나가서는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까지 이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안성일 대표도 함께 출연을 할 것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는 이유가 이진호 유튜버가 밝힌 대로 안성일 대표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백이사도 나온 마당에 안성일 대표라고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얼굴이 나올지 전화 인터뷰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출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들이 너무 황당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 외부 세력, 템퍼링 이런 자극적인 말들을 쓰면서 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자세 때문에 지금 이 피프티 사태가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에까지 방영이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주에는 이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텐데 이미 벌써 그 실체가 누리꾼들에게 의하여 낱낱이 드러나지고 있다라는 게 더 황당하고도 웃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일까요? 이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복구 못할 줄 알고 신나서 인터뷰 응했겠지? 이게 제가 방금 앞에 보여드린 바로 B사, 백이사의 템퍼링이다, 가스라이팅이다, 왜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들로 시선을 돌리려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한 바로 그 B사, 백이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 먼저 따고 슬랙 복구가 나온 거야.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번 피프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한 이 B사로 보이는 분, 외부 세력, 가스라이팅, 템퍼링 이렇게 강력하게 어찌 보면 뻔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전혀 관련 없다. 왜 가수와 소속사의 문제를 우리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었던 이 내용의 결정적인 반박 증거가 최근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더기버스 측에서 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 측에 컨펌을 받고 또 함께 공유해야 되는 이 중요한 기록 내용들을 전부 다 손괴했다. 이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피프티 관련 내용 백업 후 폭파했다. 그런데 이 로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심지어는 기억나시죠? 킴이라는 사람이 이사님 어트랙트 드라이브 계정 모두 완료하여 폭파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는 이모티콘까지. 그러자 바로 백이사죠? 크크크 고생하셨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이 중요한 기록들을 손괴하는 이 현장이 포착이 돼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아실 겁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최근에 직접 밝혀낸 정말 대단한 내용들이 많았죠. 아시는 것처럼 이 이진호 유튜버 피프티에 관련된 이 팩트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말도 있죠. 메일 삭제들. 아시다시피 이진호 유튜버가 밝힌 것만 봐도 엄청난 광고건들, 화장품 광고건들 다 더기버스 측에서 안성일 대표 측에서 백이사를 통해
거절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증거들을 전부 다 삭제하는 손괴 행위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구될 줄도 몰랐을 거고요. 이 복구되는 시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안성희 대표가 인터뷰를 했다라는 내용은 이준호 유튜버가 8월 초쯤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8월 19일로 방영이 확정이 됐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취재를 해서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사이에 아이고 이렇게 이메일들이 복구가 됐고 이것을 이준호 유튜버가 공개를 해버렸네요. 자, 결국 앞에 보여드렸던 이 피프티 멤버의 주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 B사로 보이는 분, 백이사로 보이는 분은 이 메일 내용들이 복구될 줄도 모른 채 인터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을 통해서건 건의를 통해서건 이거 내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간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한 명은 모자이크를 했고 한 명은 모자이크를 안 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초반에는 모자이크를 안 하고 인터뷰를 했을 텐데 그 사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되기 사이에 앞에 말씀드린 이런 황당한 복구되지 않을 줄 알았던 자신들이 숨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기록들이 싹 다 복구가 됐잖아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내 인터뷰는 삭제해달라. 이런 요청 출연자로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 출연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특히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등장한다라는 건요. 이미 동의하에 촬영이 됐고 차후에 삭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요청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고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라던가 방송사에서 부득이하게 삭제될 경우 오히려 출연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삭제를 하면 했지 출연자가 자신이 다 동의를 해놓고 방송 촬영했는데 내 거 빼주세요. 그럼 보통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그럴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촬영할 당시 때부터 모자이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의견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내 촬영문 빼달라. 그러자 제작진 측에선 우린 모자이크가 최선이다.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 피프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더불어서 피프티 멤버들조차 공범과 다를 바 없다. 이 안성희 대표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라는 의견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누리꾼이 정말 잘 정리해 놓은 글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이 사진과 이 사진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자, 2020년 7월에 인터파크 걸그룹 런칭의 퍼스널 트레이닝을 전홍준 대표님과 이게 전홍준 대표님이에요. 그리고 스타크루 전홍준 대표님의 예전 소속사가 스타크루였죠. 이렇게 퍼스널 트레이닝을 들어가요. 그리고 2020년 8월에 인터파크가 90억 투자를 결정 짓습니다. 30억은 하성은 작곡가와 바비킴을 보고 투자했고 나머지 40억은 신규 걸그룹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20년 9월 KAMP 싱가포르 미팅을 가게 됩니다. 이때 티모시 킴을 만나고 안성희 작곡가와 함께 이곳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안성희 대표가 어찌 보면 전홍준 대표님 옆에서 함께 곡 작업과 프로듀싱을 한 건 팩트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런 작금의 사태를 전홍준 대표님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전홍준 대표님은 알 수 없는 안성희 대표의 폰지 사기. 제가 말씀드렸죠? 폰지 사기까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안성희 대표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접근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당시 이 KAMP 여기에 함께 갔었던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희 대표님의 사진을 보고도 뭔가 이미 이때부터 시작점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피프티 멤버들 제가 뭐 연일 지금 내용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지만 아실 겁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 어트랙트와의 조정 시도에 멤버 전원이 불참했죠. 딱 2명 멤버의 어머님들만이 참석을 했지만 침묵을 지킨 채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했던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불안하다 할지라도 지금 안성희 씨의 저런 행태,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백이사가 말하는 이런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어 보이는 황당한 주장들,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자신들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이런 치부가 온 대한민국에 제대로 방송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도 전홍준 대표님과의 합의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들은 만나지 못하고 있고요. 전홍준 대표님은 얼마 전에 실패라는 주제로서 입장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또 전달해 드렸죠. 이 실패라는 단어에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피프티 멤버들과의 어떠한 조정, 협의 불가능하겠구나, 불발됐구나, 이런 반응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피프티 멤버들, 이제 성인이 된 멤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사태가 치닫게 되면 정말로 자신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정산 문제와 멤버들의 정말 힘들었던 활동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라면 지금 안성희 씨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저렇게 많은 의혹과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왜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눈물의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떻게 아직까지 뻔뻔하리 많지 연락 한 통 없이 전홍준 대표님과 그 어떤 협의도 하고 있지 않냐. 이쯤 되고 보니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아세요? 피프티 멤버들조차 공범과 다를 바 없다. 이제는 이 멤버들도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저런 행태를 벌인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안성희 대표와 이 백이사, 이들의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열이 되어 있는 항목들이에요. 안성희 씨 학력, 경력 위조, 용역계약서 위조 및 교사, 그에 따른 횡령, 저작권 관련 성명권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인 위조 및 교사, 업무 방해 및 교사, 횡령 배임, 템퍼링이죠. 사기 및 사기 교사, 준사기 및 교사, 상표권 관련 절도 및 교사, 권리 방해 및 교사, 그리고 교보문고가 100억 회수를 하게 되면은 60억 우선주에 대한 풋옵션, 연 복리이자 3%씩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심각하고, 자, 그 다음에 백이사, 사문서 위조, 전자기록물 손괴, 이메일 구글 스페이스로 삭제했죠. 업무방해, 미성년자 준사기, 의료기록법 위반, 이건 아시다시피 아란이라는 멤버의 강남형 아직도 그렇게 오랜 시간 수술했어야 하나? 수술을 한 건 맞나? 아니면 백이사가 중간에 이 기록을 또 무슨 이유에서 조작을 한 건가? 어찌됐건 의료기록법 위반이에요. 권리방해, 공동정범. 자, 이 7번째 항목의 공동정범. 이렇게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피프티 멤버들이 아무런 의심과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범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안성희 대표, 안성희 씨라고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사태까지 벌어졌느냐? 제가 참 보다가 황당할 정도의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 자, 빌보드와 인터뷰했었던 내용이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안성희는 지난 4월 24일 공개된 빌보드와의 인터뷰, 당시 큐피드로 빌보드 메인 차트, 핫백 차트 진입에 성공하며 이에 대한 성공 신화를 언급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빌보드 또한 국내 대형 연예 기획사가 아닌 바로 중소기업 연예기획사에서 이러한 성공을 기록한 피프티 사례에 주목했다. 안성희 또한 이를 언급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안성희는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성장 동력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인 K-팝 레이블 관리 방식을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피프티피프티를 위한 새로운 레이블 구조를 제안할 계획이다. 아티스트 발전에만 집중하는 별도의 레이블이다. 이 별도의 레이블이 뭘까요? 레이블 하면 보통 소속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K-팝 연예기획사는 아티스트와 에이전시 관계가 굳건하여 아티스트의 장시적 글로벌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 더기버스는 레이블이 아티스트와 직접 계약하고 메인 프로듀서가 그룹의 창작적 부분을 총괄하는 레이블과 협업하는 구조.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수정할게요. 레이블은 소속사가 아니라 음반 기획사.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성희 대표가 무엇 담당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음악 관련 프로듀싱 용역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소속사를 건너뛰고 레이블, 음반 기획사 직접 계약하는,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자, 에이전시, 소속사를 배제하고 워너 레코드, 워너 뮤직과 직접 계약하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워너 뮤직과 음원 유통을 계약을 맺자 어트랙트의 공동대표이사라고 하는 안성희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K-팝 그룹이 전 세계 팬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미국 레이블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비전이 아티스트 중심의 접근 방식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 무슨 말이죠? 소속사와의 관계성을 부시고 레이블, 음반기획사와 아티스트를 직접 연결해주는 것을 성공했다라며 행복해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때 어트랙트 소속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소속사를 배제할 수는 없었죠. 자, 이런 지금 안성희 대표에게 바이아웃이라는 조건으로 200억 제안을 드린 적이 있다. 자, 이런 말이 나왔던 걸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안성희 대표의 큰 그림은 피프티 멤버가 뜨니까 소속사 어트랙트를 처분하고 자신이 직접 대형 미국 유통사와 레이블을 연결시키면서 자신이 가운데에서 이 피프티 멤버들을 관리하며 양쪽의 수익을 다 가져가는, 이게 범죄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했던 과거의 인터뷰까지 드러나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피프티 멤버들. 그러면 소속사와 수익 쉐어를 안 해도 되잖아요. 배분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결국 돈을 보고 선택한 최악의 행동이 아니냐? 아직까지도 이런 작금의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다. 멤버들에 대한 공범 여론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의 등장을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19일 날 편성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분명히 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촬영 취재를 한 뒤에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8월 5일경쯤 이진호 유튜버를 통해서 안성희 씨가 인터뷰를 했다라는 내용이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고 시기적으로 아마 다음 주쯤이 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비스무리하게 다음 주 토요일 날로 편성이 확정이 됐습니다.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런 제보자를 모집하고 나아가서는 취재를 할 거다라는 의지가 나와서 진행되지 않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예고편까지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이 피프티 사태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체적으로 다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프로그램의 취지가 아시다시피 중립적인 입장을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들을 나열하고 또 거기에 대해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에 참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피프티 사태의 쟁점적인 인물들과 도대체 무엇이 문제점이고 이들이 어떠한 심각한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파헤쳐줘야 하는 시원한
방송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너무 중립적이지 않냐? 왜냐면 그러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고 중립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시청자분들이 방송 보고 나서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직접 찾아내게 됐는데요. 자, 우선 전체적인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장면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부터 참 씁쓸한 장면이죠. 아시다시피 이 피프티 멤버들이 이렇게 미국의 정말 초대형 전광판에 자신들의 이 큐피드 노래가 나오면서,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따지고 보면 블랙핑크의 국위선양, 방탄소년단의 케이팝이 어떠한 시초, 이 뒤를 잇는 제 4세대 아이돌로서 정말 대박을 터뜨리고 있었던 시작점에서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게 된 거죠. 자, 피프티 멤버들의 이 위상이 딱 설명이 되면서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핫백을 진입했다. 이게 정말 기록적으로만 본다면 엄청나거든요. 이런 가수들이 정말 흔치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쭉 내려보면 와, 엄청난 기록들입니다. 빌보드 글로벌 미국을 제외한 이 차트에서 1위, 스포티파이 역대 K-팝 걸그룹 1위, 걸그룹 최초, 영국 오피셜 차트 8위, 빌보드 글로벌 2위, 바비 OST 참여, 빌보드 핫백 17위.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록들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을 이루어낸 피프티 멤버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뭐 후반부에도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순위가 폭락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록을 세웠던 피프티 멤버들,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최장기간 차트인을 하고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나아가선 이렇게 틱톡이라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챌린지, 밈, 흔히 말해서 유행하는 영상의 댄스 동작으로서 이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 노래가 엄청나게 자동적으로 번져나가면서 정말 운명처럼 초대박이 납니다. 이렇게 대박이 난 사례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알아서 해외에서 반응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번져나간 사례가 정말 없습니다.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정도가 댄스가 특이하고 뮤직비디오가 재미있어서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정도인데, 그것조차 피프티의 사례에 비교한다면 비교 불가일 정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빠르게 번졌는지 아시겠죠? 그랬으니 지금까지 K-팝에서 한 번도 없었던 사례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먼저 유명해져서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던 피프티 멤버들이었습니다만, 이게 참 그렇게 뜬지 정말 몇 달 되지 않아서 소속사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 피프티와의 갈등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을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 자, 이것으로 사회에서 정말 들끓게 되죠. 결국 어떻습니까? 피프티가 왜 계약 해지를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남았습니다. 멤버들을 빼돌리려는 이상한 정황들이 발견됐다고 하더라 라는 측의 입장을 먼저 보여주고요.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입장 측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거 안성희 대표도 인터뷰를 했다고 하던데 피프티 멤버들과 안성희 대표가 정상적인 사례로 비춰지게 만들고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을 오히려 정말 악질 소속사 대표로 몰아가려는 편집이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함을 띠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내려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가스라이팅, 외부 세력, 템퍼링, 이런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들을 쓰면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 이런 의견들도 내비쳐지고 있어. 또 안상일 대표의 인터뷰도 나와. 그러니 만약 이 사태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던 일반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전홍준 대표란 사람이 멤버들 저렇게 대박나고 있었는데 제대로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했으면서도 저렇게 소송전이 시작되니까 가스라이팅이다, 외부 세력이다, 여론 조작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를 만한 장면들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누구일까요? 지금 모자이크를 친 채 얘기하고 있는 이 여성분 누구일까요? 자, 지금 여기에 대한 비판이 심합니다.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 데뷔 7개월 만에 투명하지 않은 정상과 피프티 4명을 담을 수 없는 기획사다. 계약 해지해달라. 그것도 사전에 상표권까지 다 등록해놓고 1집은 폭망했는데 계약 해지해달라는 게 팩트 아니냐?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은 분명 누군가 브로커처럼 붙은 게 아니냐? 그래서 좋다고 인터뷰한 것 같은데 다음 주 방송에서 오히려 스스로 너의 발등을 찍게 되는 거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외부 세력? 템퍼링?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강렬한 워딩이 있습니다. 니들이 하고 살던 거 나열한 단어 아니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모자이크녀 혹시 백땡땡이냐? 자, 이 백땡땡이라는 여자 누구일까요? 누군지 말해줘. 댓글을 보니까요. 맞아. 콩밥 먹기 전에 인터뷰했더라. 이런 말도 있고요. 딱 봐도 알겠더만 비읍, 지읒, 시옷 같음. 자, 이 백땡땡이라는 여자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백땡땡이라는 여자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비기사라고 불리우는 백기사죠. 이 백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자극적인 말들을 쓰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현재 안상희 대표만이 아니라 이 백이사라는 사람도 함께 등장을 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이 사태의 진실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관련 관계자인지 방송 관계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비사건 일반인이건 누구였든지 간에 왜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비판까지 나오느냐? 아니 왜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은 모자이크를 안 쳤는데 왜 진실을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짓으로 보이는 사람은 모자이크를 쳤냐? 어떤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냐면 요즘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길거리에서 막 흉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사건들 많이 보셨죠? 근데 그런 악질자들이 방송에 연행될 때 보면은 이렇게 모자이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항상 비판했어요. 왜 옳은 일을 하는 형사분들 또 관련 관계자들의 얼굴은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반대로 범죄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를 치느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과 팩트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쪽 안성희 대표 쪽의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은 모자이크를 쳤는데 진실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분은 그대로 얼굴이 나왔다. 이거 심각하다라는 비난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멤버들이요 지금 큰일이 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5월부터 8월까지 활동을 했었다. 그러니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투자받았다라고 하는 이 수십억 중에 60억 정도를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손해배상금을 떠나서 위약금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홍준 대표님은 피프티 멤버들에게 투자한 금액만 60억이 넘죠? 보이시죠? 위약금을 적게 물기 위해서 이거 계약 해지하겠다라는 거는 지능 문제가 아니냐. 수십억 다 갚아야 될 것 같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광고 계약의 경우 1대9 정도다. 그러니까는 1위 가수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속사가 가져가고 9 정도, 90% 정도가 가수들이 가져간다고 하더라. 근데 이거 만약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으로 물리면은 이거 다 토해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뻘짓하지 않고 광고 촬영만 꾸준히 했어도 너희가 말하는 정산금은 다 받았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정산 미국 가서 100% 우리가 다 취할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지금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야말로 인생 걸고 도박하다 망했으면 리스크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프티 멤버들이 지금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정상금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더기버스 측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게 이 멤버들의 정상금 문제죠. 그런데 이 정상금 문제가 사실 투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로 가계약이 아니죠.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빠르게 계약 효력 정지하고 상표권 수십 개를 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활동하면은 우리가 그 사이에 벌어들인 금액으로 손해배상금, 위약벌 다 감당하고도 남지 않겠냐? 요런 생각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허술하고도 욕심만이 가득한 최악의 범죄에 멤버들이 가담된 게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프티 사태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외부 세력의 템퍼링이냐, 정산 말돌리기로 가는 거냐,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거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과연 이 사태 깔끔하게 나올까요? 전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근거는 제시를 하지만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상 편협된 쪽으로 방송을 한 적도 없고요. 굉장히 팩트에 근거해서만 방송을 해왔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어요. 다만 아쉬운 건 디스패치라는 언론사와 많은 유튜버들, 많은 근거와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사실상 이 더기버스와 백이사와 안성희 대표라는 사람의 일종의 범죄 행위로서 간주되고 있는 근거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많은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미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재판 결과를 뒤집어 엎기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며 재판 결과가 뒤집어지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거죠. 아마 안성일 대표가 인터뷰를 한 것과 별개로 이 피프티 멤버들 잠이 올까요? 과연 이러한 주제로 자신들이 공중파, 그것도 역대급의 방송 프로그램에 이렇게 얼굴이 비춰진다라는 게 글쎄요,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가수 활동, 걸그룹 활동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던 또 다른 연예인으로는 아무래도 다른 여러 음주운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최근에 등장한 황영웅 씨 같은 경우도 복귀조차 꿈꿀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죠. 보통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시사 프로그램까지 나올 때는요, 한쪽에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되는 의지가 없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비판을 받고 의혹과 많은 폭로들이 이어질 때 이런 시사방송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게 됩니다. 결국 피프티 사태는 최악 중에서도 최악으로 치달았구나. 지금 이런 이야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고, 과연 이 방송 프로그램에 피프티 멤버들 나오겠습니까? 전 나올 리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법원 조정기일에도 멤버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나왔는걸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건 소폭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피프티 멤버들 엄청난 위약벌만이 아니라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모든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